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자, 파일 옆에 에디트 밑에 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탭이 있는데 파일 옆에 에디트 밑에 프로젝트 세팅. 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인풋 관련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풋 매니저라고 있는데 모든 키나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다 이쪽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게 좋고요. get acces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access 하면 이렇게 가운데 스트링 문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임이 있어서 아까 거기에는 네임이 이거 복사해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니티를 설치하고 나서 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서 오리지널이라고 했는데 버그가 생깁니다. 이걸 못 찾게 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값이 못 찾거나 자꾸 여기서 에러가 생길 때 유니티 안에 들어가서 얘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세요. 요거는 근데 요 이름을 참고한다 정도로 하시고요.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 늘릴 수 있어요. 이 앞에서 뭐 복사도 되고 이 안에서 쭉 늘릴 수 있는데 가만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호라이즌 틀이 있고 여기도 있죠. 같은 게 두 개나 있어. 자, 열어보면 조금 달라요. 자, 얘는 얘랑 한번 볼까요?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는 조이스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타입이 조이스틱이고 얘는 키보드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뭐냐면 결론은 같은 이름인데 우리는 그냥 코딩할 때 이렇게만 해주면 자,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키보드 조이스틱이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우리는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이 유니티 내부에서 알아서 조이스틱이 꽂혀 있다 그러면 얘를 판단해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조이스틱이 없다 그러면 얘도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도 먹고 조이스틱이 같이 먹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코딩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이스틱용으로 따로 코딩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에디터 상에서 그게 지원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것만 호출해 주시면 알아서 키보드 있을 때는 키보드, 그 다음에 조이스틱이 꽂혔을 때는 조이스틱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뭐까지 했으면 자, 됐고요. 자, 뭐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파이어 버튼 보니까 얘는 파이어 버튼은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어떤 요거 스트링 네임을 적어주게 되면 자, 포지티브 버튼은 마우스 0번이라 그래서 왼쪽 버튼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슈팅할 때 마우스 왼쪽 0번 이걸 누르게 되면 파이어 1 적어주면 마우스 0번 그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총알이 발사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발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자, 파이어 1 맞더니 얘는 뭐로 되어 있냐면 조이스틱 0번 버튼, 조이스틱의 버튼이 있죠? 걔를 눌러도 동일하게 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이스틱까지 연동된 걸 만들자 하면 여기 있는 거 사용해주면 되게 좋겠죠. 호라이즌틀, 버티컬, 파이어 1, 2, 3에서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점프 버튼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조이스틱에도 그대로 연동될 거니까 그냥 PC게임용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제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get access라는 거는 반환값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1에서 1 사이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입력이 없을 때는 0이라는 값이 들어오고요.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1이 들어와요. 오른쪽은 1이 들어오고 왼쪽은 -1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자, 보면 얘는 그냥 크기를 나타내는 뭐 1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향만 취하겠다는 의미도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방향이네. 얘는 왼쪽 방향이네. -1의 의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면 크기 자체가 1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향만 취하겠다가 돼서 됐죠? 해서 얘를 한번 프린트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하고 H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자, H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게 되면 플레이하고 얘 이동이랑 상관없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니까 콘솔 창에서 자, 지금 0 뭐 계속 찍혀 있죠? 자, 계속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근데 만약에 키보드의 오른쪽을 제가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시 플레이하고 자,
눌렀더니 1로 되고 다시 떴더니 0으로 되고 왼쪽을 누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다시 0이 되고. 자, 보시면 자,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0이고요. 왼쪽을 눌렀을 때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는 1 값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오른쪽 눌렀을 때 바로 1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 좀 변화를 조금 볼게요. 자, 0 상태에서 가속이 싹 붙으면서 슉 계속 붙으면서 1 이렇게 도달하죠. 그러니까 뭔가 가속이 되면서 1로 붙어요. 그러니까 막 바로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냥 1 그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1 값으로 해서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면 자, 가만히 있었을 때가 0이고 오른쪽 누르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서 자, 얘를 갖다가 자, 얘는 앞방향을 뜻하고 얘는 뭐예요? 오른쪽을 뜻하니까 여기다가 h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신 자, 여기다가 h를 곱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는 일단 포워드 잠깐 뽑을게요. 포워드는 앞으로 이동해 헷갈리니까 자, 라이트 왼쪽 오른쪽만 해봅시다. 자, 왼쪽 오른쪽만 했을 때 앞에 그냥 여기 없다면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할 텐데 자, h를 곱해줬어요. 여기서 받아온 h. 자,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 0이래. 그럼 방향이 dr이 0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제자리에 멈춰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른쪽 키를 눌렀으면 여기에 1이 들어와. 1이 들어오면 현재 라이트 방향 곱하기 1은 뭐예요? 그냥 라이트 방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테고요. 자, 우리가 왼쪽 키, 키보드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온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트랜스폼의 라이트 방향이면 뭐예요? 레프트 방향이 되겠죠. 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구현이 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저장하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 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데 오른쪽 왼쪽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죠. 오른쪽 키보드 눌렀고 왼쪽 키보드 눌렀어요. 움직이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아까는 자 왼쪽 오른쪽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자, 앞뒤 방향으로 한번 할게요. 앞뒤 방향. 자, 플로트 마찬가지 V라고 하고 input 받는데 get axis 하고 자, 수직인 방향 버티컬이죠. 버티컬. 저는 이제 외웠는데 이걸 못 찾겠다 그러면 에디트에서 여러분들 그냥 복사하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서 해서 자, 버티컬 들어가서 얘를 복사. 자, 버티컬 얘를 복사. 버티컬에서 복사 됐죠? 복사한 다음에 자, 스크립트 코드에서 얘를 붙여넣기. 얘도 마이너스 1에서 0, 1 값 들어오는 거 맞고 자, 앞쪽일 때는 1, 그 다음에 뒤쪽일 때는 마이너스 1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 위쪽 키를 누르면 1, 그 다음에 아래 키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자, 마찬가지로 얘도 앞에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트랜스폼에 아까 포워드 방향이었잖아요. 포워드 방향인데 앞에다가 자, V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V키 곱해서 자, 더해주게 되면 두 개. 자, 둘 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을 땐 얘도 0, 얘도 0이니까 멈춰 있을 거고 앞으로 움직일 때는 얘는 0이니까 이게 무시될 거고 앞 방향일 때 그쵸? 앞쪽 키를 위쪽 키를 누르게 되면 1 값이 들어와서 포워드 방향으로 전진할 거고 아래 키를 눌렀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V에 마이너스 1 값 들어와서 포워드의 반대, 그러니까 백 뒤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각선도 움직이고 아래쪽으로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길이가 길어지는데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무조건 1인 벡터로 만들어서
크기가 얘는 방향만 지시하는 거고 스피드 값에 의해서 스피드랑 곱해지잖아요. 1이니까 얘는 방향만 나타내고 얘는 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V가 완성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얘를 움직여 보면 클리어하고 움직여 보면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대각선 밑에 대각선 위 아래 잘 움직이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볼까요? 자, 앞, 뒤, 옆 잘 움직이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프린트 좀 잠깐 지워볼게요. 프린트 요거 지저분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구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는 자 보면 포워드랑 이렇게 지금 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구현이 가능해요. 자, 방향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벡터 3의 dir을 구할 때 자, 새롭게 자료형을 선언한다고 해서 new라는 키워드 넣고 벡터 일단은 벡터 3 하면 무조건 앞에 new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벡터 3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x, y, z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y는 지금 안 쓰고 있죠. x랑 z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h 0 z에 해당되는 게 v 했으니까 이렇게 자, 벡터를 직접 처음부터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방향을 지정, 포워드 방향에 해당되는 게 이 녀석의 여기 위치고요. 아니 그 포워드 이 V의 위치고요. 자, 라이트에 해당되는 게 이 위치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위에 거 다시 풀고 앞에 갖다 댔을 때 트랜스폼의 포워드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뭔가 붙어서 트랜스폼의 포워드 지금 막아져 있네요. 잠깐만. 그러면 벡터의 포워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벡터 3의 포워드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것저것 중복돼가지고 점포 여기 있죠. 보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크기가 001이래. 001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포워드는 라이트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자 해봤더니 100이래. 100 돼 있죠. 그래서 100 뜻해. 그래서 여기에 H 그 다음에 V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줘도 자 새로 생성할 때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둘 중에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위의 방식대로 해도 되고 밑에 방식대로 해도 똑같이 독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자 V 눌러서 움직여 보면 똑같이 작동해. 위, 아래, 좌우 됐죠?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이번에 해볼 거는 자, 여기는 카메라를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갖다가 마우스로 조작하게끔 해볼게요. 지금 왜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카메라 여기 있죠?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가는데 카메라가 계속 정면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통 FPS 게임 보면 카메라를 마우스로 조작해서 방향을 선택을 하고 얘는 그 카메라의 방향,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가 지금 무조건 포워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드는데 자, 프로젝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자, 크리에이트 누르고 C# 스크립트 눌러서 이름을 로테이트라고 할게요.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라고 만들었죠? 자,
자, 만들어졌으면 얘를 로테이트를 메인 카메라에다가 쇽 하고 넣어줄게요. 카메라에, 그래서 카메라의 로테이트가 잘 들어갔는지,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잘 들어갔죠, 로테이션. 자, 로테이트 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마우스 입력을 받을 건데, 마우스 입력에 따라서, 자,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오브젝트를 회전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구현해 볼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동 공식이랑 다 똑같아요. 회전 공식도 이동 공식과 같다 해서 스케일이나 이동, 회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동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회전 스피드라는 변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회전 속력 관련된 변수를 퍼블릭하고 플로트 회전 속력 스피드 해서 대충 회전 200 정도 줄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내냐면 실제 해봐야 돼요. 해보고 좀 감도 보고 수치를 변경해서 얻는데 실제 200 정도 해서 좀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피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10, 25 작게 해도 해보고 해서 감도를 찾아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얻어낸 거라서 테스트 해보고 200 정도가 가장 감도가 좋습니다. 되나요? 해서 일단은 회전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플레이 되면서 계속 전진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자, 1차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사용자 입력 마우스 입력에 따라서 자, 물체를 회전하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우스 입력이 필요할 거고요. 자, 물체 회전 관련 방향 벡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 벡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건 뭐 가장 요거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마우스 입력은 어떻게 받느냐? 자, 입력 관련된 게 아까 어디 있다고요? input.get axis라고 했죠. get axis 하고 가로 들어가면 자, 반환값이 뭐라고요? 플로트다 보니까 앞에 무조건 플로트 h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플로트라고 하면 무조건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유니티에서 에디트 하고, 자, 프로젝트 세팅, 자, 인풋 매니저 여기 있죠? 인풋 매니저 들어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풋 매니저 들어가 보면 자, 아까 호라이즌 버틸까까지 썼고요. 쭉 내려보면 마우스 X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의 좌표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마우스 있죠? 마우스 얘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창을 닫고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X 라고 한 다음에 자, 얘 역시 마우스 역시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프린트 H 이런 식으로 자,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H 하고 나서 자, 플레이 해서 자, 콘솔 창에다가 자, 마우스를 좀 움직여 볼게요. 자,
했더니 이렇게 값이 들어온 게 보이죠? 뭐 정상적으로 좌우 이렇게 흔들었더니 값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도 한번 받아볼게요. 값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자, 위아래도 한번 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 플로트 v, v는 input get axis. 자, 위아래는 뭘까요? 당연히 마우스 Y겠죠. 이렇게 해서 V에 해당되는 것도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 하고 저장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자, 플레이를 해본 다음에 위아래도 한번 해볼게요. 위아래 잘 들어오죠? 위아래 값도 잘 들어오는, V도 잘 들어오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무브랑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해. 그래서 벡터 3에 요거 있죠? 요거대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마우스가 이동할 때 얘가 쳐다보는 방향, 로컬 방향 있죠? 얘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에 요거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Y쪽으로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해서 방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서 자, 얘를 갖다가 자, 하는데 자, 일단은 트랜스폼에 자,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이 회전값에 해당되는 거 있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얘 회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얘 회전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자, 회전을 지금 플레이어 쪽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죠? 카메라 위치 위아래를 바꾸는 거니까. 해서 자, 메인 카메라 쪽에서 메인 카메라 쪽에서 로테이터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거 그쵸? 요걸 바꾸고 싶은 건데, 자, 해서 얘는 어디 있냐면 보면 이 회전을 담당할 로테이션이라는 데가 있으면 되는데, 자, 로테이션 있죠? 근데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얘는 각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커턴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볼 건데, 일단은 이게 아니라 오일러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오일러 앵글, 이게 뭐냐면 얘를 의미해요. 얘 이쪽 있죠? 로테이션 각각의 여기에 의미하는 거는 오일러 앵글 값이야.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오일러 앵글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 한번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는데, 값을 배치를 하는데, 자, new vector 3에 얘도 보면 이 자료형이 벡터 3죠. 해서 위에서 가져온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h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0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h 그 다음에 v 제로겠네요. 제로 이렇게, 그죠? z는 안 쓰잖아요. 와이스에서, 그죠? 왜냐면 x랑 y가 뭐냐면 보시면 자, 메인 클래스 요거 있죠? x에 해당되는 걸 좀 바꿔보면 요거 쓸 거잖아요. 요거 쓸 거고,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요거 쓸 거잖아요. z에 해당되는 거 카메라가 돌아가는 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x, y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자, 해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보면 실제 여기까지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됐죠? 좌우 했는데 덜덜거리고 위아래 했는데 덜덜거려. 좀 뭐가 잘못됐네요. 해서 자 뭐가 좀 잘못됐죠? 해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오일러 앵글즈에 그냥 아예 여기 미세한 값만 계속 입력하고 있으니까 값이 누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주 강의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지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로테이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카메라 있죠? 카메라 이쪽에다 넣었죠? 카메라를 넣었고요. 얘를 마우스로 얘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우스 값으로 해서
자, 요 값을 마우스를 갖다 우리가 좌우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위 아래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구현하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앞방향 이동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캐릭터가 이 방향대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끔 그 해당 방향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요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